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의 격광입니다. 잡병진전 제30강 인수격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다용제격에 대해서 어,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인성의 그 생극기를 이렇게 보면은 인다용제격이라고 했을 때는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성을 이렇게 쓴다는 뜻이거든요. 어, 이런 격국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평진전의 원문 핵심 그 요지는 인수가 많고 일간도 강할 때는 식상으로 설계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인수가 가다하여 일간이 너무 강하면 기운이 막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퇴화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재성을 이렇게 투출시켜 인수를 억제하여 균형을 잡는다. 그랬거든요. 이제 인수가 많고 일간이 강할 때는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은 재성으로, 개성으로, 그 퇴화한 인성을 억제시켜 가지고 이제 균형을 잡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격국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편의상 재성을 사용하는 인수격이라고 말한다. 인다용제격이 있죠. 인수가 많을 경우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인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두 개 이상 축출되고 뒤에 근이 이렇게 근이 있는 것을 인다용제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는 제로 이제 인성을 이렇게 억눌러 주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인수가 많고 일간이 강할 때 식상으로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왕, 인왕, 그다음에 일간왕, 그렇게 해서 식상으로 설계한다. 그렇게 이제 인수가 많을 때는 재성으로 억제를 하고, 인수가 강할 때는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인수의 그 뿌리가 매우 튼튼할 때 재성이 인수를 극해도 해롭진 않다. 또 인수의 기반이 이제 깊음으로 재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격의 구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고 반대로 인수가 약하고 재가 너무 강할 때, 이때는 재가 인수를 파괴하여 일간을 보호할 때 이제 보호할 근거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인수를 구제할 그 비겁 급제가 없다면 제가 일간을 탈취하고 빈천한 격국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인수왕, 일간강, 그 재성이 투출하여 인수과다를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때는 길격이고 기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인수의 뿌리가 깊다. 예, 이럴 때는 재해 극계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재간 그 통용으로 기한팔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인수가 약하고 재성이 중하고 비겁이었을 경우에 인수를 파괴해가지고 일간의 보호 기반이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는 빈천 쇠약한 팔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핵심 논리를 보면은 인수는 일간을 생하여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수 과다는 기운이 막히고 폐쇄되는 구조.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가유불급이라고 하겠죠. 너무 많으면 이렇게 부족한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인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기운이 막히고 이렇게 폐쇄되는 그런 구조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성으로 그 왕한 인수를 이렇게 극하여 기울의 흐름을 이렇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성은 인수를 극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요, 원래. 그러나 인수의 뿌리가 깊다면 제극인의 충격을 견디고 오히려 재간의 사용의 길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러나 인수가 약하고 재가 왕하다. 이때 재가 인수를 완전히 깨뜨리고 일간을 도울 그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제극인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구조. 굉장히 빈천한 사주팔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인수는 이제 하나의 양분이죠. 일간은 나무다. 이렇게. 재성은 가지치기 도구다. 이렇게 이제 봤을 경우에 일간의 강약, 그 인수의 뿌리가
뿌리가 깊다. 그리고 제강약, 비겁의 존재 여부를 이렇게 보고, 이 상황을, 결과를 보면 양분이 너무 많고, 인성이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양분이 너무 많고, 나무가 이미 튼튼한데, 도끼로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이제 형세를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죠. 양분이 너무 많고 나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나도 모르게 무성해가지고 보기가 싫은데 그것을 이제 도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수려해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는 나무는 약한데 도끼로 줄기까지 베어버리면은 이제 말라 죽었는 것이요. 이럴 때는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많은 경우를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격의 재성을 쓰는 목적은 인수의 퇴화를 막고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중하고 일간이 강할 때 재가 투출하면 기격이 되기 쉽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인수가 약한데 재성이 강하면 인수를 파괴하여 빈천한 격국이 된다. 이게 핵심 요지거든요. 인다용적기의 왕신앙의 사주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신월의 임수일간이죠. 인수음, 금이 너무 많죠. 다 금이네요. 이렇게 정간으로 이렇게 2개 이상을 인다라고 그러거든요. 지지에 이렇게 또 근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인다하면서 인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지지에 근이 많을 경우에를 인다. 그리고 인왕은 이게 하나 있을 때 인왕이거든요. 이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병화 재성이 나타나가지고 인성 하나를 합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성 하나를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재성이 이렇게 인수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격이다 보면 되고요. 현관으로 2개 이상 투출할 때를 인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수가 많아서 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인수가 중하고 일간이 강하면 재성을 노출시켜서 인수의 퇴과를 억제해야 하므로 편의에 따라서 재성을 쓰는 것이다. 다만 인수의 뿌리가 깊다면 재성이 인수를 파괴하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다. 만약 인수가 경미하고 재성이 중한데 다시 또 급제로 구제함이 없다면 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것이 되니 빈천한 격국이다. 이제 그랬어요. 이런 인다용제격일 경우에 대운을 보는 법은 인수격이 재를 만나는 경우에는 운은 급제운이 좋겠죠. 그 다음에 정관, 인수운도 형통하지만 재향은 꺼린다.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보면은, 이제 지지가 사오미로 올라갔죠. 이 재성, 사나 오는, 재성운은 흉하고, 그 밖에 운은, 다 좋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인다용제격에서. 이렇게 해서 인다용제격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인왕, 겸 식상격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격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